네, 안녕하세요. 용산시 이주성 대리입니다. 오늘부로 저희 강의가 좀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영상으로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요. 영상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은 많은 궁금증들이 생기세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용산시로 연락 주셔가지고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조종기가 앞에 있죠? 주변이 좀 정신없네요. 조종기 앞에 있는데 그 조종기를 둔 이유가 이제 조종기부터 간단한 메뉴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시고 있는 조종기는 스펙트럼의 DX20입니다.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스펙트럼 DX 시리즈들은 소프트웨어는 다 동일하고 이제 조종기에 대한 자체 퀄리티만 좋아지고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나중에 대대적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때는 좀 저도 좀 탐이 날지도 모를 것 같네요. 지금 일단은 소프트웨어가 워낙 단순한 소프트웨어로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한편으로는 더 쓰기 편한 것 같아요. 저도 후다바 제품을 계속 사용을 하다가 지금 스펙트럼으로 넘어왔는데 굉장히 편해요. 일단 단순한 시스템 때문에. 자, 이제 잡담은 그만하고 이제 영상으로 조종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초보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비행을 하시거나 초보자가 아니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은 조금 답답하시거나 내지는 조금 너무 어이없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 기준으로 한 거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조종기는 DX6, 7, 8, 9, 그 다음에 20 그리고 이제 옛날에 있었던 6i라던가 내지는 뭐 7s라던가 DX18이라던가 이런 구모델하고는 호환이 되질 않으니까 그거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조종기 외관부터 볼게요. 조종기 외관에 보시면은 이 위에 스위치들도 많이 이렇게 달려 있고 조종관이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각 방향마다 4개의 이제 버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그 셔틀이 이렇게 있고요. 이 조그 셔틀은 좌우로도 움직이지만은 클릭도 됩니다. 클릭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이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조종기를 먼저 켜볼게요. 조종기를 먼저 키면 이렇게 화면이 부팅이 됩니다. 지금 현재 뭐 제가 좀 전에 잠깐 손님한테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 손님께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 헬기를 잠깐 날렸었던 게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있는데 데이터를 일단 새 거를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새 거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무 데이터가 없는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뭐 비행기로 돼 있기도 하고 헬기로 돼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그건 상관이 없으세요. 상관이 없으시고 데이터를 집어넣는 게 최우선입니다. 데이터가 있어야지 헬기든 비행기의 기능이든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일단 우선적으로 이 위쪽에 보시면 있는 요 스위치들 초보자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십니다. 이 스위치들은 다 뭐에다 쓰는 거고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헬기나 비행기를 날린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스위치들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기능을 추가를 하기 위한 건데요. 뭘 추가를 하는 기능이냐면 일단 우선적으로 뭐 헬기 기준을 하지 않고 비행기를 할게요. 간단하게 비행기가 나는 데는 이 조종관만 있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날르면서 바퀴를 접는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바퀴를 접으려면 뭔가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능이 이제 스위치로 켰다 껐다 한다던가 바퀴를 접어라 펴라 한다던가 뭐 이런 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런 걸 여기 스위치에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날리는데 헬기가 너무 민감하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스위치를 딱 내리면은 둔해진다던가 올렸을 때는 민감해진다던가 이런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헬기 쪽 같은 경우는 나중에 헬기를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할 때는 제가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특별한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일단 스위치는 그렇고요. 조종기의 스틱의 이제 스틱 요 컨트롤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터를 컨트롤하는, 비행기에선 프로펠러를 돌리는 거고 헬기에서는 모터를 돌려서 로터를 돌리는 건데, 그 모터를 구동시키는 스로틀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스프링이 걸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실제 비행기나 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도 이제 요런 게 걸려있질 않아요, 스프링이. 비행기는 이렇게 스로틀 올리게끔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헬기는 당겨서 올리는 거예요. RPM 같은 경우 컨트롤 하는 거 자체가 이제 이렇게 스프링 걸려 있진 않고 내가 조절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드론 때문에 스프링이 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스프링이, 드론들은 이렇게 스프링이 있어요, 스로틀에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좌우다 스프링이 따다닥 걸려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드론들은 뭐 스위치로 켜가지고 모터가 돌고 있는 상태에서 떠라, 여기서 정지, 이렇게 되는 거지만, 우리 헬기나 비행기나 뭐 그런 애들은 스로틀 컨트롤은 우리 자동차 악셀레이터랑 똑같아요. 올리면 계속 마냥 떠 올라가는 거고, 내리면 마냥 내려오는 거고, 중간을 유지하려면 계속 여기서 컨트롤 하면서 위치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스프링이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스프링이 안 걸려있다고 이거 스프링 걸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 RC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스로틀은 맨 밑에가 있어야지 정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이 없고요. 자, 모드 1과 2의 차이점은요, 이 조종 간의 좌측 우측의 개념이 틀려요. 모드는 사실 1부터 4까지 있는데요, 모드 1은 일단 지금 요 상태예요. 스로틀 뜨고 내리고, 그 다음 에어런, 비행기에선 회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헬기에선 횡이동이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헬기에선 전진 후진 또는 엘리베이터, 비행기 상승 하강. 그 다음에 러더라는 게 있고, 러더는 이제 꼬랑지를 컨트롤하게 되죠. 헬기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조종간이 되는데, 모드 2라는 거는요, 스로틀이 여기 있어요. 뜨고 내리고 여기 있고, 러더는 그대로 있습니다. 꼬랑지는 그대로 있고요. 대신에 비행기 기준으로 뜨고 내리고 또는 회전, 아니면 헬기에서 전진 후진,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게 여기에 직관적으로 있습니다. 전진 후진 좌우. 이게 모드 2예요. 그리고 모드 3, 4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반대로만 바꿔놓은 거예요. 모드 1은 요 상태죠. 스틱이 여기 내려가 있는 요 상태에서 요 스틱을 빼갖고 여기로 옮기고, 여기 있는 걸 빼서 여기로 옮기게 되면은 그게 모드 4. 뭐 이런 식으로. 모드 2는 이쪽에 내려가 있겠죠? 스틱이 이렇게 내려가 있을 건데, 이거를 좌우를 바꾸게 되면 모드 3. 이런 식으로 내용이 달라집니다. 아무튼 스틱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은 뭐냐, 우리 자동차 얼라이먼트 보는 거 아시죠? 차가 똑바로 안 간다고 그래갖고 얼라이먼트 보러 가면 핸들이랑 바퀴의 타각을 조정을 해줘가지고 똑바로 갈 수 있게끔, 핸들이 정가운데 있을 때 그거 세팅을 해주는 거랑 똑같이 스틱은 정가운데 있는데 헬기가 자꾸 어느 한쪽으로 흐르려고 그래요. 자꾸 그렇게. 비행기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려고 하는 거, 마냥 이렇게 돌려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요 트림으로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자꾸 앞으로 가려고 한다, 땡겨 끌어와도 자꾸 또 앞으로 가려고, 땡겨 오면 또 앞으로 가려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스틱을 뒤로 땡기고 있게 됩니다. 그거를 잡기 위한 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뒤로 땡기고 있어야지 앞으로 안 가는 헬기를, 요 트림을 여기 보시면은 그 각 트림의 그 게이지가 여기 각 모서리에 하나씩 있어요. 요걸 요걸 이제 내려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애가 바뀔 겁니다. 숫자가 밑에 있죠?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헬기 이 스틱을 이렇게 뒤로 당기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스틱을 이렇게 놓고 있는데 뒤로 당기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기가 너무 많이 내려오면은 마냥 뒤로 오겠죠? 앞으로 밀면 또 뒤로 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요걸로 해가지고 적절하게 중립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0인 상태에서 떴는데 앞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요걸 두 클릭 세 클릭 이렇게 하면서 또 띄워보고 하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약간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클리어라는 거는 초기값으로 돌린다던가 이제 없애버린다던가 이런 뜻이에요. 얘 타이머 돌아가고 있었죠, 좀 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타이머 정지하고 클리어를 누르게 되면 리셋이 돼요. 리셋. 클리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무색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리셋을 하니까 뭐든지 자꾸. 그러니까 클리어라는 게 지운다는 얘기예요. 기본값으로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은 메뉴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때 백입니다.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메뉴로 진입하는 방법은요. 요 다이어리를 클릭을 해주시면 메뉴 진입을 해요. 진입을 했으면 여기 검은색으로 있고 이렇게 있죠. 요걸 돌리시게 되면 좌측으로 돌리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고, 아 죄송합니다. 우측으로 돌리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고, 좌측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전으로 가거나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이얼로 이걸 컨트롤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클릭씩도 되고요. 이게 한 클릭씩 이렇게 따끔따끔 걸리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한 클릭씩 돌려서 내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메뉴가 있으면 거기에 요걸 다시 또 클릭, 그러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메뉴 들어가는 방법, 키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러면 메뉴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펑션 리스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셋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펑션 리스트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비행을 하는데 필요한 옵션 사양에 대한 세팅 값들을 변경할 때 쓰는 거예요. 비행 중에 우리가 느낌이 너무 민감한 것 같아, 둔한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할 때 여기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지금 당장 조절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시스템 셋업이라는 곳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경 설정이에요. 말 그대로 깊숙한 곳에 한번 설정하면은 건들지 않는 설정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마디로 비행 중에 만약에 건드리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헬기가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갑자기 모터가 돈다던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게 시스템 셋업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시스템 셋업은 어지간해서 건들지 않는 거고요. 비행을 할 때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건드리는 건 펑션 리스트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이 펑션 리스트에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건드리게 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헬기가 여러 대고 뭐 헬기 두세 대 있고 비행기 몇 대 있고 그랬을 때 모델을 바꾸는 것 같은 경우는 이 클릭해서 시스템 셋업에 보시면은 모델 셀렉트라고 있습니다. 내가 헬기 켜놓고 날리고 있는 와중에 모델을 바꿀 일이 없잖아요. 모델을 다른 걸로 바꿔버리면 그 헬기는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델 이름을 바꾼다던가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고요. 자, 펑션을 들어가는 방법은 클릭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셋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펑션 리스트에 들어가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시스템 셋업에 들어가시면 컥션 시스템 메뉴로 이제 진입을 할 경우에는 RF 모드를 디세이블, 그러니까 송신을 중지시켜야겠다. 동의하겠냐? 위험하니까요. 송신을 중지를 해야지 들어갈 수 있다. 이미 안전장치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yes 해줘야지 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전원을 먼저 끕니다. 이 상태에서 얘네들 누르시는 거 아닙니다. 얘네들 누르고 키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조종기 리커버리 모드 같은 그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저희 쪽 AS 맡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누르지 마시고 다이얼 버튼을 누른 상태로 조종기를 켜줍니다. 그러면 바로 시스템 셋업으로 넘어와요. 그러면은 송출을 안 하고 있어요.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조종기가 이 안테나 전파를 내보내느냐, 이거는 여기에 스펙트럼 마크에 LED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보실 수가 있어요. 켰을 때 LED가 들어오면 꺼지죠. 부팅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들어와요.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전파가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종기가 완전히 부팅이 됐는지 확인하는 거는 요거예요. 혹시 얘가 꺼져 있잖아요. 꺼져 있으면은 걔는 모듈이 지금 이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에 입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용산시 서비스 센터 저한테 입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종기를 끄시게 되면은 얘는 꺼지겠죠. 자, 시스템 셋업으로 들어가려면은 클릭을 하고 나서 조종기를 켜시게 되면 LED는 들어왔다가 꺼집니다. 하지만 부팅이 되었고 시스템 셋업에 들어가도 LED는 들어오질 않아요. 전파 송출을 안 한다는 얘기죠. 아까 시스템 셋업 들어갈 때 전파 송출 안 한다는 거랑 같은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가장 간단하게 먼저 배워야 될 걸 설명을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헬기를 고객님들 보시면은 헬기를 2개, 3개만 이렇게 사가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사가시기도 하겠지만요.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세팅을 이 조종기에 2개, 3개씩 넣어드려요. 헬기가 NCPS라는 헬기가 있고 180이라는 헬기가 있고 250 CFX라는 헬기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 헬기를 3대를 다 사갔는데 세팅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그냥 이 조종기만 딸랑 갖고 있다고 해서 그 헬기를 날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헬기마다 세팅이 틀린데 그 얘네들을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넣어드립니다. 넣어드리면 그 모델을 바꿔야 되겠죠. 바꿔야지만 그 헬기를 날릴 수 있어요. 그거 바꾸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여기 시스템 셋업에서 모델 셀렉트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 저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바꿔갖고 클릭을 해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바뀌었죠? 아까 여기 헬리였는데. 그 다음에 2번째 진입하는 방법. 이 메인 화면 조종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헬기 같은 거 그런 건 켜 있으면 안 됩니다. 조종기만 켜 있는 상태에서 클리어 버튼과 백 버튼을 2개를 동시에 누릅니다. 이렇게 하고 2개를 동시에 띡 누르면 모드 셀렉트가 짠 하고 나타났죠? 여기서 변경 하면 여기서는 한번 물어봐요. Select this model. 바꾸겠냐? Select. 선택하겠다. 그럼 요 시스템 셋업으로 오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와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뀌었죠? 블레이드 200S라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모델을 바꾸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모델을 바꿀 때마다 수신기는 각각 개별적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저는 이제 레이싱 드론도 하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 수신기 따로, 얘 수신기 따로, 수신기 따로, 수신기 따로, 수신기 따로, 수신기 따로, 수신기 따로 계속 따로따로해요. 예를 들어서 블레이드 700X라는 헬기를 켜가지고 날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블레이드 180 CFX라는 걸 키잖아요. 아니 이 모델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블레이드 700X는 전원을 인가를 해도 수신기가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얘는 요 모델에 연결이 되게끔 묶여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걸 바꾸셔야 됩니다. 선택을 하셔고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완전히 초짜로 이제 입문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하나 계속 해나갈 거예요. 이제 저희도 초보자분들도 이제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나하나 일일이 자꾸 물어보시는 것도 많이 힘드시는 분들도 있고 거리가 멀으셔갖고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또 전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저도 할 일 못하고 고객님도 시간이 오래 잡아먹게 되고 그렇다고 이해도 빠르게 되지도 않고 하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조종기하고 헬기, 드론, 항공 쪽은 제가 다 잡아서 해드릴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조금씩 테크니컬 팁 같은 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조종기에서 조금 좀 진하게 내용이 있는 세팅 부분들, 초보자분들이 가장 처음에 조종기를 딱 잡아갖고 세팅을 건드려 본다고 했을 때 뭘 건드리는 게 제일 먼저일지, 어떤 거를 건드려야지 이렇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3일에 한 번꼴로 데이터를 업그레이드를 하긴 할 건데 영상을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이만 이주성 대리는 이번에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